상속, 이 신호 무시하면 당신 자식들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고 설마가 집안 망칩니다. 우리 형제는 사이좋아. 우리 집은 싸울 일 없어.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상속 분쟁이 시작되는 집들 중 열의 9은 바로 이렇게 말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 생각입니다. 오늘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집안을 풍비박산 낼 상속의 붉은 신호등에 대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가족의 모습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 자식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전쟁을 준비 중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비극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산이 애매한 집이 더 무섭게 싸우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싸우지. 우린 남길 것도 없는데 뭐. 재산이 수백억은 있어야 싸우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애매한 재산, 즉 집 한 채 남긴 집안이 제일 처절하게 싸웁니다. 왜냐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자산가는 변호사 끼고 서류라도 남기지만 평범한 우리네는 어떻습니까? 너희끼리 잘 나눠 가져라. 이 무책임한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납니다. 그 순간 어제의 형제는 사라지고 오늘의 이해관계자만 남습니다. 현금이 아니기에 쪼갤 수도 없고 팔기도 애매한 그 집 한 채가 자식들 인연을 끊어놓는 칼날이 됩니다. 당신 집의 시한폭탄, 이런 신호를 체크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갈등의 씨앗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부모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막연하게 집 한 채 있겠지 하던 자식들, 나중에 뚜껑 열었을 때 생각보다 적으면 서로를 의심합니다. 누가 미리 빼돌린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지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독박, 간병과 공평한 배분. 부모 똥오줌 받아내며 곁을 지킨 자식 따로 있고 명절에 얼굴만 비춘 자식 따로 있는데 재산은 똑같이 나눈다? 간병한 자식은 억울해서 미치고 안 본 자식은 법대로 하자며 덤빕니다. 효도에도 영수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까이에서 부모 수발들며 청춘과 정성을 바친 자녀의 억울함을 당신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법은 그 희생을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명확히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효자 자식은 결국 원망만 남은 괴물이 됩니다. 이건 효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 철천지원수가 되라고 등을 떠미는 격입니다. 세 번째, 이미 특정 자녀에게만 쏟아부었다. 유학 보내주고, 집 해주고, 차 사주고, 사업 미천 대준 자식. 부모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못 받은 자식에겐 박탈감입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몰래 해준 뒷바라지입니다. 다른 자식들 모르게 슬쩍 건네준 생활비, 손주 녀석 용돈이라는 핑계로 쥐어준 거액의 돈. 당신은 비밀이라 믿었겠지만 자식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입을 닫고 있더라도 당신이 떠난 뒤 그 통장 내역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형제 우애는 그날로 끝입니다. 너는 이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 가져갔잖아. 이 처절한 외침이 터져나오는 순간 당신이 공평하게 나누라며 남긴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부모의 편애를 숨기기 위해 했던 그 거짓말들이 결국 남겨진 자식들이 서로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법정에서 마주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며느리와 사위의 입김. 내 자식은 착해도 그 옆에 배우자는 남입니다. 안방 침대 위에서 당신도 권리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당신 바보야. 형님네는 벌써 이만큼 챙겼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당신의 착한 아들딸은 돌변합니다. 며느리와 사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지만 재산 앞에서는 결국 남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서열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평생 일궈온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자식들의 가정 평화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먼저 매정한 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5번째, 유언장 없는 침묵. 글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법 앞에서 종이 쪼가리만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나 준댔어. 어머니가 너 주지 말랬어. 각자의 기억을 유리하게 조작하며 싸우게 됩니다. 6번째, 흐려지는 판단력. 치매 초기이거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오면 누군가는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누군가는 방어하려 합니다. 효도가 아니라 재산권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신호 중에서 여러분의 집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만약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누구에게 돈을 얼마 더 주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루고 방치하면 그 가혹한 벌은 남겨진 자식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상속은 관계의 마지막 정리이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질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거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만납니다. 다정했던 형제들이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가 되어 변호사를 앞세워 싸우는 그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미안해서 혹은 귀찮아서 침묵하는 그 시간이 자식들에겐 독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정리하십시오.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대접받고 자식들 싸움 맞고 끝까지 가족으로 남기 위해 미리 정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집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확실하게 공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 일궈온 가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